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고등학생 자퇴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학교는 폐교의 위기까지 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퇴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요. 그들의 자퇴 속에는 미국 학교에 대한 불만과 절박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보스턴의 한 고등학교의 한국 수학여행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 수학여행에서 무슨 충격적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미국 보스턴의 명문 사립학교 2학년생 올리비아입니다. 전교 1등의 모든 과목을 A뿔의 성적을 자랑하는 그 누구든 부러워하는 학생이죠. 하지만 남들은 모르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항상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미국에선 좋은 대학 가려면 성적뿐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부분에서 1등을 하기 위해 하루하루 경쟁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엔 봉사활동과 동아리 활동으로 쉴 시간조차 없었죠.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거의 없었고 부모님과의 대화도 성적과 대학 입시에 관한 이야기뿐이라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희 학교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세계교육체험 해외 수학여행의 목적지가 공개됐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어요. 다들 유럽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을 기대했어서인지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한국은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가난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생각했으니까요.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닌데 너무 위험한 나라를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K-팝과 김치, 대기업인 삼성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에 수학여행을 가는 게 의미가 있긴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건지 교실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다는데 전쟁도 안 끝나서 위험하다는데 거기 가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식이었어요. 제 짝꿍인 제시카는 대놓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 그냥 유럽으로 바꿀 수 없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께서 불만을 터뜨리는 저희의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며 화면에 한국에 관한 자료를 켜서 보여주셨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합격자 중 유학생 비율 1위가 한국 학생이라는 통계와 세계 교육 순위, 과학 올림피아드 메달 순위, 인터넷 속도 순위 등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각종 순위표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가서 한국을 경험해보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예요. 화면을 보고 난 반 친구들은 다들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그렇게나 뛰어난 수준이라니 제 생각과 다른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찮게 다음 날 저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고 그 친구는 한국계 미국인인 제이였어요. 첫눈에 봐도 똑똑해 보였고 역시나 첫인상 그대로였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단 10초 만에 풀어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전교 1등인 제가 생각해내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새로운 방법으로 풀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이는 별것 아니라는 듯 수줍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 마치고 와서 그래. 한국에선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든.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국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제이와 저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1등 자리를 빼앗을 경쟁 상대로만 보였는데 친해지고 나니 제이의 다른 모습들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제이는 항상 친절했고 겸손했습니다. 제이가 들려주는 한국에서의 생활은 수학여행이 기대될 정도로 흥미로웠어요. 미국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기가 많다는 말이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운동선수가 영웅 대접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이 TV에 나온다니. 같은 지구에 있는 나라가 맞는지 놀랍기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이는 한국 교육에 문제점이 많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하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괜찮아졌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매일 제이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서서히 한국에 대한 제 호기심은 커져갔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까지로 가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아니,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뉴욕보다 더 현대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기대와 호기심을 가득 안고 드디어 수학 여행을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더 멋진 모습이었거든요. 뉴욕의 JFK나 보스턴의 로건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이 저를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쓰레기는 하나도 없고 바닥은 반짝반짝 광이 빛나고 무엇보다 정말 조용해서 좋았어요. 출입국 심사는 더더욱 놀라웠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으로 몇 초면 끝났거든요. 미국에서는 항상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데 말이에요.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는 제가 보는 게 맞는지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열차는 사람들의 퇴근 시간대였는데도 질서 있고 편안했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무선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공용 와이파이는 초고속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길게 늘어선 모습과 푸른 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조화롭고 아름다웠어요. 친구 제니가 옆에서 저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올리비아, 여기 전쟁 휴전 중인 나라 맞아? 어째 미국보다 더 발전한 모습이야. 저도 제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이렇게나 크게 깨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대한 놀라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호텔방에 들어서자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조명이 켜졌고 심지어 화장실 변기도 사람을 인식하고 저절로 열렸어요. 씻고 나와 TV를 켰는데 큰 화면과 영화관 수준의 화질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호텔 근처 식당에 갔을 때도 신기한 점이 많았어요. 테이블마다 태블릿으로 주문하는 시스템, 로봇이 음식을 나르는 모습 등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거리는 밝고 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첫날부터 저희 일행은 충격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한국 친구들과의 첫 만남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저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환영회에서 한국 학생들은 저희를 위해 완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영어보다 더 유창한 학생들도 많았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영어가 제 특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자신감이 사라졌거든요. 더구나 한국 학생들은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할 줄 아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환영회가 끝난 후 한국 학생들이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그 정성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자개가 들어간 작은 손거울과 부채 등 한국 전통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배려였어요. 알러지가 있는 친구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고 저희 일정에 맞춰 관광 코스를 짜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심함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 학생들과 함께 경복궁과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건물들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수백 년 된 목조 건물들이 이렇게 잘 보존돼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전통 건물 바로 뒤에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보인다는 점이었죠.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한국인들이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인사동에서는 한복을 입어봤는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저희를 본 현지인들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올 정도였어요. 외국인 친구 제니가 옆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예술작품 같아. 제가 보고 느끼기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특히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구경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한국 친구 민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도시 중 하나라고 해. 인공위성에서 찍은 야간 사진을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곳이 서울이래.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 만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경험해보고 난 후 저는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를 왜 지금까지 알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광장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봤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와 모양에 망설였지만 한 번 맛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즉석에서 부쳐주는 해물파전과 따뜻한 호떡의 맛은 잊을 수 없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호떡을 사고 있을 때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웃으시며 호떡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영어로 민지에게 물었어요. 이것도 주문해서 나온 음식이야? 할머니는 웃으시며 손짓으로 설명하셨는데 옆에 있던 민지가 통역해줬어요. 서비스라고 하시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 작은 호떡 하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국에선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느껴보는 정서였어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한국 친구들이 준비해온 김밥과 불고기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처에서는 가족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고 연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평화로운 광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한강공원 정말 좋다. 이런 공원이 우리 보스턴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한국 친구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엔 더 넓고 멋진 공원이 많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은 정말 드물어라고 말하자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공공장소가 당연히 깨끗하고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다들 자기 쓰레기는 직접 가져가고 공원 시설도 소중히 다룬다고요. 이게 바로 시민의식의 차이인 거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어 한강변을 산책할 때도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거나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미국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친구 제시카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밤에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있다니 믿기지 않아. 우리 동네에선 해지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배웠는데. 진짜 무서운 건 매일 총기 사고에 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국이었구나. 그 말에 모두 다 숙연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불안과 공포가 여기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 방문 5일째, 저희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건물이 미국의 대학교처럼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봇공학실, 3D 프린팅 스튜디오, 첨단 과학실험실 등 시설도 대단했고요. 심지어 학교 식당은 대형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맛과 영양 설계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는데
그 수준은 정말 대단했어요. 수학 시간에는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을 배우고 있었고, 영어 수업에서는 셰익스피어 원문을 읽고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참여도였어요. 질문에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며 창의적인 의견을 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괴짜 취급받는 것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 들었는데 글로벌한 시각과 높은 목표의식에 감탄했습니다. 한 학생은 의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어 세계적인 기업을 세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저희와 대화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심지어 미국 고등학생보다 더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제 친구 마이클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됐어?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하거든. 수업이 끝난 후 한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한국 교육의 최근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전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기초 학력은 철저히 다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은 자유로운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은 그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에 돌아가면 이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지 라고 말이에요. 방문 6일째. 저희는 낮에는 삼성과 현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방문하고 저녁에는 한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기업 방문은 놀라움에 눈이 감길 새도 없었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의 규모와 첨단 기술에 입이 벌어졌죠. 애플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현대 자동차의 수소차와 자율주행 기술도 미국보다 앞서 있었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잘 다루지 않지만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홈스테이는 더욱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가족과 함께 했는데 그 집 딸 수진이와 친해졌습니다. 수진이네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 작았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어요. 특히 모든 가전제품이 스마트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편리했죠. 수진이와 함께 코딩 공부를 했는데 제가 대학에서 배울 수준의 프로그래밍을 고등학생인 수진이가 이미 마스터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수진이 부모님과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요. 우리 세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거든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빠른 발전 뒤에는 이런 부모들의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밤늦게까지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한국 학생들의 고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시 경쟁이 심하고 학업 스트레스가 크다는 점, 개성을 표현하기 어려운 문화적 분위기 등 단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요즘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점을 인정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나라구나.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희는 아침 일찍 DMZ 투어를 다녀왔어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한국의 발전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간직한 채 이렇게 빠르게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교육과 근면함으로 이렇게 발전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자동차 중 상당수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친구들이 준비한 작별 파티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를 도와준 한국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정말 슬펐어요. 이제 정이 들었는데 헤어져야 한다니요. 특히 수진이와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손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하자. 그리고 꼭 다시 한국에 와. 다음엔 제주도와 부산도 같이 가자.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어요.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나 결정했어. 내년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올 거야. 친구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정말이야? 미국 최고 명문대 준비는 어떻게?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하버드도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번 여행에서 깨달았어.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처음에는 실망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최첨단 기술, 수준 높은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정을 가진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저는 서울의 국제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 학교에서 저와 함께 갔던 친구들 중 5명도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온 수학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꾼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가끔은 먼 나라에서 우리가 찾던 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에게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배움과 경험의 연속이었죠. 학업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덕분에 수학과 과학 실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특히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방식이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면접에서 한국 유학 경험이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과 다른 경험을 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죠. 하지만 대학 합격보다 더 값진 것은 제가 얻은 새로운 시각입니다. 이제 저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미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의식과 배려하는 마음가짐도 제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요. 저는 이제 다른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 유학을 적극 권합니다. 총기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진이와는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냅니다. 다음 방학에는 수진이가 미국으로 여행 온다고 해서 정말 기대돼요. 제 부모님도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셨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가끔 친구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특별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나라야. 미국보다 안전하고 교육 수준은 높고 인터넷은 빠르고 대중교통은 편리해. 무엇보다 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한국에 가보면 알게 될 거야. 너희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더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갈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도 저처럼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특별한 장소가 제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서울의 밤거리를 걷던 기억이 떠오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그 순간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친구들 중에는 저만큼 만족스러운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문화 차이에 적응하기 어려워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공통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미국 언론을 통해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점이었죠. 특히 제니는 한국에서의 경험 후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한국어를 배워서 나중에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한 번의 수학여행이 여러 미국 학생들의 인생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학교에서 한국행 수학여행이 정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3대 1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제는 유럽보다 한국을 더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제 동생도 내년에 같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에 호기심이 생겼나 봅니다. 동생에게 해준 조언이 있습니다. 선입견 없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라고요. 그리고 꼭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거든요. 가끔 미국 뉴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면 가족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의 한국 전문가가 됐거든요. 부모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 주식에 투자까지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셨거든요. 대학에 입학한 지금 저는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국어도 계속 배우고 있고요. 졸업 후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두 나라의 좋은 점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한국행 수학여행을 거부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전히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은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고 더 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놀라움과 감동을 경험하실 거예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니까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올리비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이것만큼은 견줄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